2주의 AI 이후 동향, AI 검색 최적화 동향입니다. 앞으로 영상으로 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블루닷 AI의 이성규입니다. 자, 이번 주도 제가 그 AI 검색 최저가 브리핑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크게는 세 개의 꼭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뭐 제가 써놓은 글을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AI 오버뷰, 우리 그 구글의 AI 오버뷰 잘 아시죠? 이제 그 구글 검색에서 뭔가 키워드를 혹은 뭐 질문을 입력하게 되면 상단에 AI의 답변이 먼저 나타나는 검색 유형을 말합니다. 지금 이제 AI 모드로까지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연구는 실제로 사용자들이 AI 오버뷰의 결과물, 그러니까 AI가 생성한 답변 결과를 구글 검색에서 봤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사실은 추적을 해 본 겁니다. 사실 이런 실험들은 최근 들어서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최근 스터디가 좀 공개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상단에 요 그래프 하나를 제가 올려뒀는데 이거는 제가 밑에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트래픽 감소가 현실화됐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AI 오버뷰가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 실제로 그 안에 있는 링크들, 뭐 사실 오른쪽에 요 소스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링크가 있잖아요. 그것의 클릭률은 기존에 이게 없었던 거와 비교를 하면 3분의 2까지 클릭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모바일로 가면 한 절반 정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구글이라는 검색에서 AI 오버뷰가 등장을 했을 때 이거를 사람들이 인용된 소스를 클릭하겠구나 라는 기대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상은 클릭을 하지 않는 거고 비정상이 클릭을 하는 것이다 라고 사실은 이 보고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상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의미, 이 부분 반드시 주목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로 클릭 시대가 온다라는 얘기하고 바로 맞물려 있는 거고 실험적으로도 지금 이게 입증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두 번째는요. 이게 나타났을 때 사용자들은 이 시선 자체가 여전히 상단에 몰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AI 오버뷰가 이렇게 답변을 길게 이렇게 써내려 가잖아요. 그랬을 때 사용자들의 70%는 그 AI 오버뷰 답변에 상단의 그 3분의 1 정도만 읽고 만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마케팅용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AI 오버뷰의 AI 검색에 인용이 됐다. 일단 그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사람들은 그래봐야 그 긴 글의 3분의 1 정도만 읽는다. 그래서 이 상단에 상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우리의 정보가 사실은 노출되거나 인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상단에 인용되는 이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컨텐츠 마케팅이 조금 더 정밀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AI 검색들도 실제로 그 긴 글에서 가장 먼저 인용하는 출처 그리고 인용하는 콘텐츠들은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소스를 차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세대별로도 차이가 좀 난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젊은 층의 모바일 사용자들은 그 AI의 답변과 거기에 대한 증거들을 좀 선호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여전히 구글의 과거 방식, 우리 블루링크라고 하죠. 이 파란색 링크를 더 좋아하고 선호한다. 그래서 둘의 차이가 분명하게 좀 벌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대략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런 이 AI 검색에서의 사용자들의 행동 패턴들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이 문제들, 이런 흐름들, 경향들을 우리는 반드시 읽고 마케팅에 참고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인데요. 그 되게 흥미로운 문서가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이 구글이 구글 스스로도 어쩌면 자기네들의
검색이 트래픽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구글 내부 문서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제가 여기 링크는 달아놨습니다. 이 구글 쪽에서의 판단, 그 내부 경영진의 판단은 세 가지 시나리오였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 구글 검색의 트래픽이 감소하지 않는 시나리오, 이게 가장 그들이 바라는 건강한 시나리오였겠죠. 두 번째는 이 구글 검색은 줄어들더라도 그 검색에 대한 트래픽이 줄어들더라도 이게 제미나이로 넘어가는 이 트래픽이 있다면 그런 현상들도 경향이 발견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 세 번째는 구글의 트래픽이 줄어드는데 이게 챗GPT로 넘어가는 시나리오.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경영진들은 가장 우려하는 상황을 바로 이 챗GPT로 구글에 빠진 이게 트래픽이 챗GPT로 넘어가는 이 시나리오를 가장 우려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 실제로 이게 불가피하다면 그 빠진 트래픽을 제미나이로 이전시키는 것이 구글로서는 되게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아닌가, 그렇게 내부에서는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미나이로 검색 트래픽을 이동시키는 것, 어쩌면 적어도 챗GPT로 가는 것을 막고 이 제미나이로 이동시키는 것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나눴고 그런 의사결정이 내려진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현실적으로 구글도 자신의 어떤 구글 검색이 트래픽이 빠질 것이다라는 어느 정도의 예상들은 하고 있는 거고, 그 빠진 만큼을 가급적이면 자기네들 자산 안에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래서 이제 제미나이를 확실하게 검색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라는 것들이 내부에서 논의가 됐었던 핵심 내용이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제미나이 쪽 이 검색에서 되게 강력한 기능들을 가지는 방향으로 저는 전개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부에서는 그렇게 결론이 났다라는 거니까 그런 현실적인 인식이 경영진 내부에서는 컨센서스가 형성됐다라는 거니까 이 방향들을 함께 지켜보면서 우리가 검색 최적화, AI 검색 최적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것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일단 저희 내부 소식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블루닷 인텔리전스라는 AI 검색 최저가 분석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또 연구한 데이터들을 종종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부 연구를 위해서 갤럭시 S25에 대한 여러 가지 쿼리들을 만들고 그것을 실제로 세 가지 AI 검색에 뿌려서 어떤 출처들을 많이 인용하는지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갤럭시 S25가 사람들한테는 관심 있는 디바이스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인용 결과들을 들여다보는 건 여러 인사이트를 사실은 대중적으로 좀 전달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저희는 이거 분석을 할 때 한 2207건 정도의 인용, 일주일 동안 수집된 2000건 넘는 인용 출처들을 봤었던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유튜브를 인용한 것만 사실은 좀 떼봤습니다. 한 198건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서 어떤 채널들을 많이 인용했는지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리뷰하는 펭귄 리팽, 두 번째가 이섭, 그리고 세 번째가 오라이 스튜디오, 이렇게 인용 횟수의 분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되게 흥미로운 건 이 중에 가장 구독자 수가 많은 것은 이섭이라는 채널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섭이 1위를 차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가장 자주 인용하는 유튜브 채널로 올라서지는 못했던 거죠. 반면에 리뷰하는 펭귄은 구독자 수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5,000명대 정도였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건 결국은 사용자들의 질의문에 가장 관련성이 높은 컨텐츠, 그것도 유튜브에서도 가져올 때도 관련성이 높은 컨텐츠를 가져온다.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제가 이제 이 상관관계도 좀 들여다봤는데요. 의외로 인용하는 횟수와 구독자 수 간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독자 수가 많은 채널만 AI 검색이
가져와서 인용할 것이다라는 우리의 생각이 어쩌면 빗나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저희 데이터를 통해서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팁을 조금 알려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AI 검색에서 인용이 좀 잘 될까?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한 최근에 데이터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랭크 스케일이라는 곳에서 집계한 데이터였고요. 여기서 제안하는 방법은 뭐 사실 너무나 일반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써놓기도 했는데요. 1차로는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 그 다음에 고품질의 상세한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 그리고 관련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컨텐츠를 뿌리는 것, 이것이 AI 검색에서 인용도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라고 이렇게 분석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 결과하고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 브랜드 인지도라고 하는 것들은 그 사이트의 권위도와 전문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이 상세 컨텐츠라고 하는 건 사실 그만큼 맥락이 풍성하고 예시도 많고 인용도 많이 하고 있는, 전문가 인용도 많이 걸치고 있는 이런 풍성한 내용들을 갖춘 컨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련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는 건 AI 검색들마다 선호하는 출처들이 좀 다릅니다. 뭐 예를 들면 챗GPT 같은 경우는 되게 권위 있는 출처들을 좋아합니다. 이게 검증된, 뭐 예를 들어서 위키피디아 같은 곳, 그 다음에 글로벌하게 혹은 뭐 국내외에서도 되게 권위가 인정받는 뉴스 사이트, 이런 쪽을 인용을 많이 하는 편인 반면에 이제 구글이나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UGC도 많이 가져옵니다. 뭐 구글은 특히나 더 유튜브 쪽의 소스들을 많이 인용을 하는 편으로 이제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만든 컨텐츠를 뭐 예를 들면 권위 있는 사이트에도 많이 인용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뭐 예를 들면 미국으로 따지면 레딧, 우리로 따지면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이런 쪽에다 컨텐츠를 계속 생산하고 뿌려야 된다, 확산시켜야 된다라는 인사이트를 좀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잘한 소식들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 번씩 읽어보시거나 나중에 저도 필요할 경우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소개드리는 기회를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AI 이어 브리핑 여러분들한테 유익하셨나요? 앞으로는 영상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매주 찾아와서 이 AI 검색 최적화의 흐름과 동향들을 친절하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AI 이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